이 TV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잘 안 보이시는 분은 뭐 서서 듣거나 아니면 의자를 앞으로 이렇게 뭐 다른데 복도 쪽에 앉으셔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수업 듣다가 안 보이시면 언제든지 자리 이동 가능합니다. 네, 일단 먼저 공지사항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김영민, 예. 배상혁, 예, 그 우리 한 학기 동안 반장으로 고생해주시는 두 분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 쉬는 시간에 잠깐 OT를 갖겠습니다. 첫 번째 쉬는 시간에 잠깐 여기로 오세요. 예, 고마워요. 네, 그리고 몇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과제 많이 하셨나요? 어디 보자. 실습 과제. 많이 내셨네요. 네, 실습 과제 어렵지 않았나요? 할만했었어요? 예, 어려웠어요? 제가 얼마나 실습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하는데 이번 실습 과제는 제가 피드백에 대해서 동영상하고 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으면은 피드백 자료만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여유가 되는 한은 제가 설명도 같이 해서 동영상도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번 거는 동영상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실습 좀 어려우셨던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모든 코딩이 그렇듯이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약간 아트와 공학 사이 어디쯤인가가 이 프로그래밍 스타일인데 제가 짠 프로그래밍 스타일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잘 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한테 더 친숙한 방식으로 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피드백에서 나온 코드는 그냥 여러 답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케이. 그렇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요 퀴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요 퀴즈를 제가 하나 올려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2장 단원 나갔잖아요. 성능 분석. 거기에 대한 퀴즈를 제가 내봤어요. 그래가지고 요 퀴즈에 대해서는 정답이나 풀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 요것과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는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혹시 본인이 먼저 풀었거나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도움이 좀 되고 싶다 자기의 답안이 그러면은 여기 제가 퀴즈풀이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 벌써 올리셨네? 누가? 이건 처음 봤네요. 아무튼 여기다가 올리면은 다른 친구들 답안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틀린 것 같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 댓글이나 답글 이런 걸로 요거는 요거 아닌가요? 요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식으로 좀 토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리는 분들께는 한 선착순 2분 정도한테는 이제 참여도를 드릴 거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정답이 맞아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한 80% 이상은 정답이 맞아야 이제 점수를 드리고 너무 이제 다 찍기 식으로 했다고 어떤가 만약에 그러면은 좀 점수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풀이가 잘 되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좀 더 참여도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도의 스케일은 이제 적게는 0.1점 그리고 이렇게 좀 풀이를 정성스럽게 하셨으면은 0.2점이나 0.3점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단 2분은 그거 참여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그 퀴즈도 나가는데요. 이따가 수업 끝나고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안 끝나고 공개를 하면 또 수업 도중에 풀면 좀 곤란하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뭐 하고 싶은 얘기? 네, 없으시면은 이제 마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배열 나가볼 겁니다. 그래서 배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거예요. 네, 이제 배열이라고 말하기 전에 배열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쓰는 어떤 특정 자료 구조의 이름이고 다음 시간에 배울 게 연결 리스트라는 거예요. 배열과 연결 리스트는 구조적으로는 같습니다. 그 구조가. 근데 이제 이름이 조금 다르고 구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구조적으로 같은 것을 통틀어서 일반적으로 리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리스트에 대한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배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리스트가 뭔지 봅시다. 리스트라는 거는 원소들을 한 줄로 나열한 구조를 의미합니다. 보통 특별한 순서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오랫동안 널리 사용된 자료 구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대표적으로 뭐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의 예를 들면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리스트 구조를 쓰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뭐 전화번호부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 자료들이 한 줄로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여기도 뭐 메모 같은 경우도 첫 번째 메모, 두 번째 메모, 땡땡땡 이런 식으로 각 메모가 원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들이 각 원소고 음악들이 역시 한 줄로 늘어선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리스트를 정의를 하자면은 유한한 원소들의 나열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A finite sequence of elements 원소들이 나열된 것이다. 근데 뭐 보통 유한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집합이 있으면은 A 안에 원소가 2, 3, 땡땡땡 19 원소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원소들은 인덱스라는 것에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이렇게 원소가 들어있는 칸이 있고 각 원소가 들어있는 칸은 여기 위에 있는 인덱스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게 좀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 인덱스와 원소를 페어, 쌍으로 묶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i하고 AI 여기서는 이게 제가 지금 타이핑을 잘못한 건데 AI 이렇게 아래 첨자로 써야 보통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I, AI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리스트가 있다. 그러면은 원소가 11번 11 원소를 갖는 녀석은 몇 번째에 있나요? 여기서 0, 1, 2, 3, 4 여기 인덱스로는 4고 원소의 순서로는 5번째인 거죠. 그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자료 구조가 있다, 리스트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걸 들어 키라고 합니다. 이 원소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키에 기반한 검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덱스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인덱스 기반 검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리스트가 주어지고 나는 여기에서 11 값을 갖는 원소를 찾아줘 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를 찾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5번째 있는 원소를 찾아줘 그러면은 역시 요 녀석을 찾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거는 뭐예요? 키 값으로 접근을 했냐 인덱스로 접근을 했냐 그게 다르죠.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제가 여기 밑에쯤 이렇게 표시하면 보이나요?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여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 보이세요? 좀 나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최대한 요 아랫부분은 3분의 1 이하는 조금 제가 좀 신경을 쓸게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안 보이는데 제가 뭐라 하면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다음에 리스트 구현 방법은 아까 스포일러를 잠깐 해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하는 방법은 배열로 구현하는 것과 연결 리스트로 구현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에 배울 거는 배열로 구현하는 거 배울 거고요. 다음 시간쯤에는 또 이제 실습 여러분이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이론 시간에는 요 링크드 리스트, 연결 리스트로 구현하는 거를 배워보겠습니다. 배열은 인덱스로 구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결 리스트는 여러분이 C 배우셨을 때 조금 힘들으셨을 거예요. 포인터에 기반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좀 구현하고 이해하는데 난이도는 요 연결 링크드 리스트가 여러분한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좀 장점이 있는 자료 구조라서 요것도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을 거예요. 이런 리스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마지막 글자가 AT로 끝나는 세 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제가 이 리스트로 구성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B로 시작하는 단어,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단어 이런 식으로 H로 시작하는 단어까지 AT로 끝나는 세 개 알파벳 단어들을 오름차순으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뭐 아까 리스트가 어떤 특별한 순서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요 예제에서는 오름차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B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은 얘는 숫자가 낮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작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알파벳 뒤로 갈수록 숫자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쪽으로는 작은 거, 이쪽으로는 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우리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튜링 머신 얘기를 하면서 메모리랑 CPU가 중요하다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메모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열을 설명할 때도, 그다음에 링크드 리스트를 설명할 때도 이렇게 메모리를 옆에다가 그려놓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 컴퓨터의 원리와 자료 구조 사이에는 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배열로 내가 리스트를 구현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메모리 상에서 이런 식으로 덩어리 공간을 잡습니다. 덩어리 공간 안 잡으면 뭐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원소 그 방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지만 방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로 공간을 할당받아요. 근데 배열은 이렇게 뭉쳐져 있다는 보장을 받은 상태로 공간을 할당받습니다. 이런 공간은 누가 할당해주죠? 운영체제가 할당을 해줘요. 자, 봅시다. 배열은 이제 어레이라고 하고요. 메모리에 배열의 크기보다 더 큰 공간이 허용될 때 사용이 된다. 지금 우리는 5개 방이 필요해요. 근데 메모리 상에
이렇게 덩어리로 있는 공간이 최소한 5 이상, 5보다 더 큰 공간이 남아 있을 때 이 배열에 대한 메모리가 잡힙니다. 그리고 연결 리스트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요런 리스트를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을 하려면은 선택하는 자료 구조는 일단 배열을 사용을 할 거다. 그리고 그 배열은 메모리 공간 상에 이렇게 empty, 빈 공간이 여기에 있는 그 원소의 개수보다 방이 더 많이 남아 있을 때 이렇게 할당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연결 리스트는 뭐 이래요. 그 장점이 있습니다. 메모리에 배열의 크기보다 더 큰 공간이 없을 때 이제 요 연결 리스트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배열처럼 이렇게 덩어리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속된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파편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링크드 리스트는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열은 덩어리, 그다음에 링크드 리스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파편된 그 메모리 상의 공간을 할당을 받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5개 이상의 그 방이 필요한데 지금은 여기 3개, 1개, 2개, 1개 뭐 이런 식으로밖에 공간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 메모리 상태가 이렇다면 배열은 메모리를 할당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링크드 리스트는 할당을 이렇게 파편적으로 받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 다 구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배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원소의 위치만 알면,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주소인 거죠. 주소만 알면은 그 다음 원소는 여기서 이 공간을 더한 만큼만 그 메모리 그 주소를 갱신시켜주면 되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원소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이제 덩어리 공간을 할당받는 것에 대한 장점인 거죠. 근데 이제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BAT 원소 다음에 그 다음 칸에 그 다음 원소가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 링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 다음 원소가 누구인가, 내 다음 원소가 어느 방에 있지, 그 링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원소를 저장하는 공간에 2가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원소, 그러니까 키 값이 되죠. 아이템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링크라는 것이 필요해요. 링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원소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원소들이 연결이 된 거죠.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방금까지는 이제 리스트의 구현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렬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또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리스트를 구현할 때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게끔 구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렬된 상태를 딱히 유지하지 않게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더 좋아 보여요? 당연히 정렬된 상태가 좋아 보여요. 일단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만은 나중에 뭔가 다른 일들을 할 때도 분명히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렬된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냐? 일단 원소의 위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7번이 여기 있다. 그 다음에 뭐 7보다 큰 숫자는 이쪽에 있구나. 7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작은 숫자는 7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이 가능한 거죠. 반면에 이제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7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쪽에 7보다 큰 숫자만 있다는 보장이 없고 이쪽에 7보다 작은 숫자만 있다는 보장이 없죠. 아주 원소의 위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연산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료 구조에서 가장 많이 수행되는 연산입니다. 뭐 검색을 생각을 해볼까요? 정렬된 리스트에
자료 구조가 검색에 유리할까요?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가 검색에 유리할까요? 정렬된 거가 유리하겠죠. 아까 같이 뭐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크냐 작냐 이거를 따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스마일 표시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추가 연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스트에서 어떤 원소를 넣는 것은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를 듣는데 그 재생 목록에다가 어떤 음악을 추가하는 연산을 상상하시면 더 와닿을 수 있어요. 자, 어떤 원소를 여기에다가 추가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정렬된 리스트에 추가하는 게 빠를까요?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에 추가하는 게 빠를까요? 정렬되지 않았죠. 맞아요. 정렬되지 않았죠. 뭐 그냥 뒤에다가 하나 더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더 좋습니다. 총. 네, 이왕이면 똑같이 그리면 좋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제거 연산. 어떤 원소를 하나 뭐 없애고 싶어요. 어떤 원소를 없애고 싶을 때 얘가 유리할까요? 밑에가 유리할까요? 자, 제거를 하려면 일단 사실은 제거 연산하기 전에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연산이? 일단 그렇죠. 검색이 필요하죠. 굿.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제거하려면 검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색에 유리한 건 뭐예요? 요 녀석이죠. 그래서 총 이런 식으로 얘가 더 좋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 더 좋고 요 녀석이 더 빠르고 이렇게 하죠. 자, 근데 이제 그 보통은 이 세 개 연산 중에 어떤 연산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까요? 소프트웨어에서 압도적으로 검색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압도적으로 빈번하게 검색이 일어나요. 우리가 뭐 전화번호부 생각을 해보면 뭐 처음 만난 친구가 있어요. 뭐 처음 만났을 때만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너무 귀찮게 해. 그러면은 스팸 처리할 때만 제거를 하면 되죠. 근데 검색은 언제마다 합니까? 뭐 메시지 보내고 싶을 때마다 검색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요 녀석을 많이 우리가 수행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자료 구조를 쓰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당연히 정렬된 리스트. 그래서 앞으로는 정렬된 리스트만을 우리가 리스트로 일단 취급을 할 겁니다. 뭐 다른 설명이 없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배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리스트라는 어떤 좀 제너럴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구현 방법에 대해서 배열로 리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리스트는 인덱스를 이용한 거고요. 연속적으로 덩어리 공간을 할당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요. 그리고 인덱스에 대응이 된다. 그리고 n개의 자료 구조를 하나의 주소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린고? 어떤 원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어떤 원소의 위치만? 그렇죠. 훌륭합니다. 여러분 C를 누구한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배우시는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메모리에서 배열의 구현은 이제 이렇게 구현을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이렇게 구현을 해요. 인티저를 할 거고 이제 그 배열의 변수 이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꺽쇠로 이렇게 하고 내가 몇 개의 원소의 공간이 필요한가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요 my list라는 녀석은 이렇게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주소를 따라 들어가면은 요 첫 번째 원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첫 번째 원소의 주소는 이제 요 녀석이고 그 다음 원소는 이제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배열의 장점은 n개의 자료를 하나의 주소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주소를 다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이리스트의 주소 요 녀석으로 5개 원소에 접근할 수 있는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배열과 친구들 구현 팁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배열과 함께 배열의 크기, 현재 저장된 원소의 개수. 배열의 크기랑 현재 저장된 원소의 개수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열의 크기를 맨 처음에 5개로 했어요. 근데 삽입과 삭제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삭제가 된다. 그러면 원소의 개수는 뭐 이게 하나가 없어진다. 그러면 5가 아니라 5개죠. 근데 배열의 크기는 여전히 5가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보통 다른 변수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배열은 이제 뭐 특별한 그게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선언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이즈는 이렇게 요거죠. 배열의 크기, 할당받은 메모리의 크기를 의미해요. 그다음에 카운트라고 하면은 저장된 원소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보통 변수 이름으로 많이 쓸 거예요. 당연히 어때요? 카운트가 사이즈보다 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방을 요만큼 5개짜리 공간을 할당을 받았는데 나는 원소를 10개 저장할 거야.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요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카운트 구현하실 때 주의할 점은 0으로 초기화해서 사용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삽입 연산이 일어날 때는 카운트를 보통 증가시켜 주고요. 삽입이 다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삭제를 할 때는 이 카운트를 감소를 시키는 연산을 까먹으면 안 돼요. 자, 봅시다. 그다음에 배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적으로 선언을 할 수가 있고 동적으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실습 때는 동적 배열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으로 상수를 하나 선언을 했어요. 만약에 정적으로 배열을 선언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카운트는 0으로 초기화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메모리 상에서 어떤 공간 하나를 잡은 거까지예요. 여기에다가 뭔가 원소를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뭔가 딱히 넣은 게 없죠. 그냥 빈 공간만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자, 밑에 볼까요? 밑에는 이제 카운트를 0으로 초기화한 거는 똑같죠. 그 다음에 어레이 앞에다가 이렇게 별표 에스터리스크가 하나 붙습니다. 그래서 C 스타일로 여러분이 하실 거면은 뭐 캘록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사이즈 하고 그 다음에 요 그 원소의 타입의 사이즈 오브 이렇게 식으로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C++ 스타일로 짤 거다 그러면은 요 캘록 대신에 new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열 선언하듯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쓰셔도 되고 요 밑에 거를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리고 배열의 기본 연산입니다. 기본 연산은 배열을 우선 생성하는 거. 이거는 메모리 상에서 n개 원소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공간을 할당받는 것이다. 누구로부터 할당을 받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리트리브 연산이 있습니다. 뭐 검색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배열의 i번째 원소를 읽어오는 연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구현할 필요는 없다. 자, 인덱스를 접근해서 검색을 하는 거는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원소에 들어있는 키값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는 거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따가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입니다. 저장은 원소 X를 i번째 위치에 저장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나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배열을 선언했고 그 중에 그 5번째 위치 인덱스 5번째 있는 위치의 원소를 x에다가 저장을 했네요. 그리고 그 x를 다시 5번째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저장 연산 i번째 내가 원하는 i번째 위치에 원소 x를 저장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문법을 쓰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익히 아셨을 거예요. 그 밖에도 이제 다른 그 연산들이 있습니다. 뭐 배열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그다음에 그 배열의 원소의 개수가 그 크기만큼 꽉 찼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고 그 배열이 비어 있는지 아닌지 그런 거를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과목에서는 일단 요것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배열에 대해서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할 때 뭐 그거에 대한 리턴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열에 이런 검색 연산, 리트리브 연산을 했다 그러면은 원소를 리턴 받으면 적당하겠고요. 그 다음에 배열에 대해서 그 어떤 키 값을 주고 서치를 시켰다 그러면은 그 키 값이 들어있는 칸의 인덱스를 리턴하면은 적당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열에 대해서 꽉 차 있는지 비어 있는지 그 배열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배열의 속성들을 리턴하는 녀석들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배열에다가 뭔가 원소를 삽입하고 배열로부터 특정 원소를 제거하고 저장하고 이런 것들은 딱히 리턴 값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배열 자체가 그 이제 변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 동안에 배열의 연산을 총 3가지를 배울 거예요. search, insert, delete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렬된 배열을 보통 이제 할 건데 정렬된 배열과 정렬되지 않은 배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렬된 배열 같은 경우는 search 연산을 할 때 이렇게 원소의 키 값을 보통 넣습니다. 그러니까 정렬되지 않은 연산도 서치할 때는 어떤 키를 줘요. 키 값이 인풋이 되는 겁니다. 정렬되지 않은 배열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좀 더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특정 키 값, 예를 들어서 뭐 7이라는 키 값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뒤져야 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원소가 키 값과 같은지 비교를 해야겠죠. 너 7이니? 너 7이니? 너 7이야? 아유 지금은 운이 좋아요. 3번째 만에 찾았네요. 자 그런데 항상 어떻게 성능을 따질 때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정렬되지 않은 배열에 대해서 서치 연산을 수행을 하면 시간 복잡도는 얼마일 것 같아요? 비고의 그렇죠. n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정렬된 배열을 볼게요. 정렬된 배열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그걸 따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원소로 훑는 거를 리니어 서치라고 합니다. 리니어 서치의 경우는 비고에 n이 걸려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바이너리 서치 이진 탐색이라고 그 1학년 교양에서 혹시 배우지 않으셨나요? 파이썬 배울 때 바이너리 서치의 경우는 리니어 서치보다 빠를 것 같아요? 느릴 것 같아요? 자, 바이너리 서치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9를 찾고 싶어요. 키 값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
가운데 있는 원소가 뭔지 한번 봅니다. 가운데 있는 원소는 누군가요? 요 녀석이죠. 내가 찾고 있는 녀석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에 있을까? 그렇죠. 정렬된 상태니까 오른쪽에 있겠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원소들은 어때? 버려 이거죠. 여기 있는 거는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 또 뭐 가운데 값을 찾겠죠. 지금은 두 개니까 뭐 가운데가 요 녀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그 다음에 찾는 거고. 이런 경우는 그 시간 복잡도가 얼마가 걸리냐면 그 시간 복잡도 따지는 거는 사실 우리 지금 진도 범위 바뀌긴 합니다만은 말씀드리면 로그 n이 걸립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이 되면은 왜 로그 n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n보다는 빠를 것 같아 정도만 지금은 아시면 됩니다. 로그 n은 어떻게 생겼죠? 그래프가? n은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로그 n은 이렇게 생겼나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얘보다는 이 녀석이 그 시간 복잡도가 더 뭐예요? 현저하게 낮습니다. 좋은 녀석인 거죠. 자, 일단 검색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 딜리트는 그 다음에 나오면 보겠습니다. 일단 검색부터 보죠. 내가 찾는 원소 키 값이라고 합니다. 키 엘리먼트가 주어진 배열에 배열에가 맞겠죠? 배열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리턴을 합니다. 있으면 뭐 true, 없으면 false를 리턴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예요? 키 엘리먼트가 있냐 없냐 존재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밑에는 뭐예요? 그 키 엘리먼트가 있는 인덱스가 궁금해. 그 위치를 알려줘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찾는 원소가 있으면은 당연히 인덱스를 리턴하는 구현 방법이고 내가 찾는 원소가 없으면 보통 -1이나 널 값을 리턴하게 구현을 합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내가 찾는 원소가 그 배열 안에 존재해. 성공적인 검색의 예를 들어볼게요. 키 엘리먼트가 배열에 있는 경우 내가 이런 배열이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요 배열 A에 대해서 9라는 키값을 찾아줘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9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인덱스 2인 위치에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여기에 있구나. 너 인덱스 2구나 하고 이렇게 이 값을 리턴으로 뱉어줍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패한 검색의 예를 볼까요? 키 값이 내가 찾아줘라고 한 키 값이 배열에 없는 경우예요. 요 배열에는 2라는 값이 없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찾아봤는데도 2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1을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너를 리턴을 해줘도 돼요. 검색은 맨 처음에 그 표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 선형 검색과 바이너리 검색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리니어 서치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그조스티브 서치 또는 시퀀셜 서치. 첫 번째 원소부터 마지막 n번째 원소를 싹 다 훑는 검색 방법입니다. 첫 번째 원소부터 차례로 방문하면서 키 값과 동일한 원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고 정렬되지 않은 배열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의 로그 n만큼 타임 컴플렉서티가 걸리죠. 그리고 바이너리 서치는 리니어 서치보다 훨씬 더 빠른 서치 방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커리큘럼 상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이 없지만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이거든요. 여러분이 혹시 그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신다면은 요 디바이드 앤 컨커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아무튼 요 바이너리 서치는
디바이드 컨커 알고리즘 유형입니다. 그리고 배열의 중간 원소와 키 엘리먼트를 비교를 해서 배열을 분할해서 검색을 수행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내가 6이라는 녀석 키 값을 검색하고 싶어. 그러면은 배열의 중간 원소, 여기서 배열의 중간은 뭐 한 이쯤 되려나요? 그래서 얘는 정렬되지 않았네요. 정렬된 원소. 예를 들어서 정렬된 원소다. 내가 뭐 9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가운데 원소를 기준으로 큰 값인가 작은 값인가 선택해서 검색을 수행해 나가는 방법이죠. 배열의 중간 원소와 키 값을 비교해서 배열을 분할한다. 중간 값을 기준으로 이쪽만 탐색할 건지 이쪽만 탐색할 건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버려버리는 탐색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원소들에 대해서도 또 중간 값을 가지고 이쪽을 볼지 이쪽을 볼지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합니다. 좀 재기적인 속성이 있는 거예요. 대신에 얘는 제약 조건이 있죠. 정렬된 배열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주고 여기서 여기서 바이너리 서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그거를 구현하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거는 정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너리 서치 적용할 수 없는데요. 이래셔야 돼요. 자, 일단 리니어 서치부터 보시죠. 배열의 첫 번째 원소부터 차례로 방문하면서 키값과 동일한 원소가 있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요 녀석 너 9니? 물어보면 요 녀석 너 9야? 물어보면 요 녀석 너 9야? 예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멈추고 요때 인덱스를 리턴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구현이 나왔습니다. 자, 봅시다. i번째 원소와 키값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원소와 키값이 같으면은 인덱스를 리턴하도록 구현을 하는 거예요. 어레이에 i번째 원소를 접근을 하는 거죠. 그 i번째 원소가 키값 x랑 같니? 물어보는 거예요. if 같다면은 그때 배열의 인덱스를 리턴을 하는 거죠. 이 녀석을 어떻게 해요? 한 개의 원소에 대해서가 아니라 0번 첫 번째부터 마지막 n-1번째 원소까지 다 돌아가면서 이 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으로 구현을 해주면 되겠죠. i는 0번부터 n-1번째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이 어레이에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첫 0번째 원소부터 n-1번째 원소까지 다 뒤져봤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리턴을 만나지 못하겠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리턴을 만나지 못한 채 이 for 루프가 종료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 그랬을 때는 이제 -1 리턴을 하는 거죠. 뭐 너를 리턴을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리니어 서치를 구현을 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 풀 뭐죠? 그거를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쉬는 시간 15분 정도 갖고 다시 할게요. 반장님들은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쨌든 지원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원래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를 못했네요. 자, 일로 와보세요. 거기서 봐도 돼. 일단은 오시면은 두 분 중에 이제 일찍 오는 사람이 요거 PC 전원을 켜주고 그다음에 요거를 터치 한번 해볼래요? 좀 세게 눌러야 돼요. 그러면은 강의 시작이 있어요. 강의 시작 일단 거기 가지고 그다음에 뭐 덮거나
그거 이제 조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불 꺼져 있으면 불 켜주시고, 그다음에 요거 테레비 켜주시고, 테레비는 저기 뭐야, 저 가운데 전원 버튼 있거든요. 저거를 누르면 돼요. 그리고 일단은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지? 그 예를 들어서 연습 문제 퀴즈 같은 거 풀이가 만약에 뭐 아무도 안 올라온다, 아니면 뭐 본인들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 거 할 때 좀 이렇게 모범적으로 이렇게 풀이 같은 거 해주면 좋겠고, 근데 강제 사항은 아니니까 그냥 본인 시간 되면은 좀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Q&A 게시판도 이제 가끔 들어가가지고 혹시 뭐 제가 답변이 늦거나 그러면은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면은 답변을 달아주면 좋고요. 이제 그 반장님들이 답변을 달았어도 제가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그런 거에 대한 좀 부담은 없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뭐 강의하다가 친구들이 학생들이 이해했다고 하고 뭐 넘어갔는데 이거 아무 그 다른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본인 생각해도 그렇고 좀 이거는 한 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있으면은 저한테 얘기해 주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단톡방을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단톡방 한다고 막 내가 귀찮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 번호 뭐 이제 급한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퀴즈를 올렸는데 저번 주 거 퀴즈를 올렸다거나 뭐 이상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카톡으로 얘기해주면은 빨리 대응할게요. 이름이 김영민입니다. 학번이 2020 20학번이고 자구 반장님. 지금 왔어? 이거 말해야 되는 거 아세요? 그리고 단톡방은 우리가 그래도 뭐한 7, 8시 이후에는 서로 연락하지 않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너무 급한 거면은 이제 교수님 이거 급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급한 거 아니라면 그 전에 얘기해 주세요. 배상혁 몇 학번이죠? 22학번. 22학번. 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 뭐지 참여도 이런 거가 제가 이제 그때 다른 학생들은 이제 몇 점이다 얘기해 주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결정이 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모범적인 거는 그냥 디폴트로 한다 생각하시고, 평소에는 이제 참여도 점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에 좀 넉넉하게 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해요. 네. 수업 끝나고 끌 때도 똑같이 하면 되나요? 끌 때는 종료하고 여기서 종료 표시 종료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아니, 거기서 얘기해요. 거기 또 너무 불편하겠다. 얘기해요. 지금 몇 시에 왔어요? 1분 정도, 2분 정도 있을 아, 거예요. 그래요? 이름이 라예식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서민영인데요. 네. 제가 이 스마트 출결 앱이 알람이 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엘리베이터에서 그래서 여기 몇 시에 도착해요? 4분이요. 4분이요? 오케이. 시각? 네. 저 2분 정도여가지고 네. 이름이 뭐죠? 민병재입니다. 몇 분 지나고 왔냐가 아니라 언제 그 출석 체크 끝나고 몇 분 뒤에 들어왔냐 이 소리. 아니, 여기 호명할 때가 기준. 호명할 때 9시 딱.